수능 수학을 준비함에 있어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그래프. 특히 그래프가 개념의 바탕이 되는 미적분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래프와 친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어떤 길이나 넓이나 부피나 속도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개념이라서 그래프나 어떤 실생활과 아주 연관이 깊죠. 예. 정의부터 시작해서 문제 풀이할 때에도 활용 부분도 뭐 접선이라던가 이런 개념들도 다 이제 그래프에서의 접선이잖아요. 그 그래프랑은 뗄 수 없는 관계라서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적분의 본질은 그래프라는 생각 아래 그래프를 중점으로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었다는 오늘의 주인공 이성현 군. 지금이야 그래프와 친하지만 처음에는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프 그리기가 어려워 힘들었다는데, 하지만 꾸준히 훈련하고 실력을 쌓은 결과 아무리 어려운 미적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래프는 내 운명. 성현 군의 수학 공부법을 알아보자. 대학생이 된 후로 성현 군이 공부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운동이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가 필수기 때문이라는데,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고등학생 시절, 수능 후 그의 목표는 다이어트, 무려 35kg을 감량했다. 공부든 운동이든 제가 목표한 만큼 평소에 하지 않으면은 뭐랄까 참을 수 없는 성격인데 그런 성격이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해내고 마는 의지가 강한 성현 군. 특히 자신과의 약속만큼은 꼭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공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8명의 친구들과 기숙사 생활을 했던 성현 군은 모의고사 시험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친구들의 수학 성적은 모두 상위권. 혼자만 성적이 낮다는 것을 알고 좌절한 것이다. 이후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던 성현 군은 마음을 다잡고 이 친구들을 이기고 말겠다는 승부욕을 불태웠다. 그리고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아 나섰다. 학교 수학 선생님께 찾아가가지고 수학 공부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성적도 올릴 수 있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여쭈어보니까 선생님께서 미적분은 그래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학문이니까 그래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개념도 공부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공부를 그래프 위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미적분이 탄생하게 된 스토리를 공부한 후 그래프를 바탕으로 개념을 익혔다. 공식만을 외우기보다 공식이 나오게 된 원리인 그래프를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알게 된 그래프들은 핵심 내용과 함께 자신만의 개념 노트에 정리. 자주 반복해서 그려보며 그래프와 친숙해지려고 노력했다.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함수에 비해서 좀 더 정확하게 각각의 수치를 대입해서 극대 극소값을 각각 따져가면서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제가 나오면은 대부분이 그래프상의 대소 비교를 요구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2가지 이상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경우에 좌표 평면상에서 이제 그래프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이제 개형이 생겨먹었는지를 좀 그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배웠던 원함수랑 연관이 되면서 각각의 주어진 좌표들을 전부 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함수랑 접목을 시켜서 대부분의 그래프를 원 그래프로 풀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정말 그래프들이에요. 교과서에 등장할 만한 그래프들, 그리고 뭐 삼각함수나 이렇게 이과 개념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당연히 알아야 될 기본 정의에 의한 그래프들인데, 그 그래프들에서 사실은 문제로 바뀌는 건 이동을 조금 더 하거나 아니면 그래프의 뭐 폭이 커진다거나 폭이 좁아진다거나 이런 범위의 차이인 거거든요. 주어진 문제에 따른 개형이 변화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의 그래프를 제대로 잘 알고 문제마다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만 있다면 그래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성현군은 문제를 풀 때도 공식보다는 그래프를 그려서 직접 눈으로 원리와 값을 확인. 이 과정을 통해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었다. 반면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는데 막상 어려운 문제가 보니까 그래프는 못 풀겠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제가 공부했던 그 방식에 대해서 회의감을 푼 적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내가 공부한 게 너무 잘못되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선생님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함수의 개형을 유추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공부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각각의 그래프들의 증감, 극대극소 같은 거를 더 고려해서 함수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을 그때부터 공부를 하니까 다른 모든 그래프들도 이제 그리는데 한층 수월해지고, 그 뒤로 수학 실력이 다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응용에서 출제되는 미적분 문제의 경우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없고 그래프 개형을 유추해 풀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프 공부를 포기한다. 하지만 성현군은 사고력을 요하는 고난도 문제일수록 그래프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미적분 심화 문제까지 정복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풀려면 어렵게 지 본질을 깨닫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공부하는 건데,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 친구가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떤 친구들이 보기에는 시간 낭비처럼 보인다고도 할 수 있고, 어렵게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면 그거는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공부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든 아니면 스스로 해석을 해서 그래프가 아니라 다른 머릿속으로 깨우치는 방법이든, 그게 꼭 절대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내가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 본질을 이해한 거고, 그것이 꼭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그 본질을 이해한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프를 활용한 공부법은 학습자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무엇보다 멘티의 적극성이 필요한 상황. 제작진은 서울의 몇몇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멘티 지원자를 모집, 사전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후 성현군에게 멘티 지원서와 인터뷰 영상을 전달. 어떤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는데 과연 누가 멘티로 선정되었을까? 며칠 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정에서 긴장감 가득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한 학생을 만날 수 있었는데 아, 네. 앉아. 아, 네. 그래, 네가 신우구나. 네네. 미적분 응용 문제를 격파하기 위해 그래프와 친해지고 싶다는 양곡고 2학년 김진호군이다. 공부 열정 하나로 뭉친 두 사람. 고민 많은 멘티와 욕심 많은 멘토가 만나니 대화가 끊이질 않는다. 미적분을 배우잖아요. 그렇지. 네. 미적분이란 과목이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 네, 그렇죠. 그래프로 이제 모든 게 연결돼서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사실 그 개념 자체를 흡수하는 것도 상당히 느렸고 지금도 사실 잘 애매하거든요. 애매해. 네. 그래서 그래.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좀 멘토의 조언을 통해서 좀 개념부터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진우가 보내준 영상이랑 이제 멘토링 자료를 읽어보니까 네. 1학년 때 딱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도와주고 싶더라고. 아, 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안에 들어가서 오늘 진우가 궁금해했던 것도 한번 풀어보고 공부 방법도 한번 점검해보고 네. 한번 해보자. 네. 가자. 과연 진호군은 그래프와 친해질 수 있을까? 두 사람의 멘토링이 기대된다. 이제 그래프 그리기는 총 3단계가 있어. 1단계는 간단한 지수로그 함수, 삼각 함수들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만 그대로 그리는 이제 단계.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함수로 바꿔줘서 그려야 돼. 그런 유형이 2단계야. 또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으면 문제에서 이제 뭔가를 구해라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 구해라는 걸 이제 우리 그래프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그 특정 값으로 바꿔줘야 돼. 이제 3단계는 이제 이것까지 마스터하면 거의 그래프의 신이 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다항함수,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를 이렇게 배우잖아? 그러면 이 세 개의 함수들끼리 더하고, 곱하고, 뭐 분수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복잡하게 생긴 함수들이 있어. 이제 이 함수들은, 그 값들을 제대로 유추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개형을 유추하는, 단계가 3단계거든? 기본함수 개념을 바탕으로 그리는 그래프 익히기부터 주어진 식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식으로 변형하기, 그래프 개형을 유추해 푸는 방법까지 이 3단계만 알면 그래프를 정복할 수 있다. 이제 그래프 마스터가 되는 길의 첫 번째 단계, 이제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그래프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합시다. 네. 오케이?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그래프가 총 3가지에다가 이제 살짝 하나 보너스 정도 해가지고 4개 정도가 있어. 네. 뭐가 있는지 한번 말해볼까? 일단 보니까 다항함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함수가 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가 있을 것 같고, 삼각함수, 그리고 이제 초월함수 중에 지수로그 함수가 있겠죠. 지수로그 함수가 있다. 그래. 맞아. 이제 우리가 이과에서 배워야 할 3개의 그래프는 네가 말한 대로 다항함수, 삼각함수, 지수로그 함수 이렇게 3개가 있어. 네. 다항함수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그릴 수가 있어. 네. 한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뭐가 있을까? 2가지 유형. 다항함수를 나눠본다면. 다항함수. 아무도 이런 생각을 잘 하진 않을 거야. 네. 그럼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 됐을 때, 극값이 있는 거랑 극값이 없는 거랑 2개가 있을 것 같은데. 오, 놀라운데? 맞았어. 맞아요? 맞아. 이제 다함수는 네가 말한 대로 이제 극값이 존재하는 형태의 그래프랑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 그래프 2가지가 있어. 네.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 그래프랑 있는 그래프 2가지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 그 양상에 따라서 출제되는 게 다른데, 보통 이제 극대 극소가 있는 형태 그래프가 아무래도 주로 많이 나오겠지. 다함수에서 이런 유형이 주어졌을 때는 극대점, 극소점, 그 다음에 범위가 주어졌을 경우 양끝점, 그 다음 여기서는 같겠지만 최대 최소점, 네가 잘 표시를 해줘야 돼. 이게 출제 포인트고, 이제 첫 번째 극대 극소 없는 경우의 그래프는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연막이다,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그래프야. 딱히 실제로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진 않는 그래프들이야. 네, 그럼 저 질문 하고. 그래. 근데 극대 극소값이 있는 경우는 이제 fx가 다 주어졌을 때 극대 극소값이 정확히 뭔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아예 문제 자체에서 미지수로 fx가 주어진 경우, 극대 극소값을 아예 못 구할 경우도 아예 그래프를 다 그려서 해야 되네. 이제 구체적인 값들은 못 구하더라도 그래프 개형은 일단 그려봐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이 그래프 개형 중에 요구하는 값이 무엇이고 어떤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지를 짚어야 돼. 그래프를 그려보고. 네. 그래서 그래프는 그려보는 게 좋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게 삼각함수야. 삼각함수는 이제 네가 아는 것처럼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삼각함수 기본 개형을 보면은 이 그래프만 봐도 성질은 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성질을 외울 필요는 없어. 네. 자, 보면 삼각함수는 주기는 이제 2파이다 뭐 이런 거, 최대 최소는 이제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치역이 존재한다. 정의역은 이제 실수 전체 범위다. 그 다음에 y축 대칭, 원점 대칭이다. 뭐 이런 성질 정도의 그래프 보면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코사인 함수도 사인 함수 이제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 그렇죠. 2분의 파이만큼. 성질은 다 똑같은데 이제 얘는 원점 대칭이고 얘는 y축 대칭이다 정도 차이만 있는 거고, 이제 그나마 차이가 있다고 보면 이제 이 탄젠트 함수. 탄젠트 함수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주기를 가지고 있는 탄젠트 함수는 점근선이 있다. 점근선을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기본적인 삼각함수 3개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삼각함수에서 원함수가 중요하거든? 네. 이제 이 원함수가 왜 중요하냐. 삼각함수는 이제 모든 값들을 원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 삼각함수 공식 중에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라는 공식 아니? 네. 알죠. 자,
그러면 원의 그래프 형태를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아래 제곱이야. 방금 말한 식이랑 좀 유사하지 않니?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으로 나와. 그러면 x 대신에 r 코사인을 넣고 y 대신에 r 사인을 넣으면 이거랑 똑같은 형태가 나와. 생각이 되니? 네.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원 그래프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은 코사인과 사인의 삼각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반대로 모든 삼각함수는 원 그래프로 바꿔서 그릴 수가 있어. 자, 지수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제 포인트가 대소 비교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 각각의 그래프 개형들을 어떻게 그려서 어느 부분에서는 어느 그래프가 더 값이 큰지를 비교를 해줘야 되거든. 핵심적으로 봐둬야 될 건 0,1을 지난다. 점근선 있고, 그다음 뭐 단조 증가 함수이다. 이 정도만 생각해주면 될 거고,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1,0을 지나가고 점근선이 있고, 이것도 단조 증가 함수, 뭐 단조 감소 함수 이런 식으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정도는 기억해주고, 지수로그 함수의 출제 포인트가 대소 비교라고 했잖아. 대소 비교에는 두 개가 중요해. 방금 내가 말한 대로 점근선, 그 다음에 값을 가질 수 있는 범위. 예를 들어서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x가 양수인 범위에서만 정의가 되잖아. 그죠. 이게 이제 문제에서 실수를 되게 자주 유발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범위를 체크를 해주거나 따로 네가 적어서 표시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대소 비교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이제 그 다음으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이제 세 개 기본 함수에다 보너스라고 할 수 있는 절대값 함수, 뭐 대칭이동, 역함수. 이제 이런 것들은 메인은 아니지만 뭔가 에피타이저 아니면 뭐 부메뉴 그런 느낌이고, 뭐 절대값 함수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 네. 첫 번째는 이제 함수 값에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경우에는 x축 그냥 여기다 대칭하면 돼. 맞지? 네, 그죠. 올리면 되고, 이제 x에다가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는 y축 대칭해주면 돼. 그죠. 원리는? 원리는 되게 간단해.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역함수도 아까 네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는 거 되게 간단하잖아. 이제 원래 함수 주어져 있으면 y는 x 그려주고 데칼코마니 찍듯이 접어주면 돼. 간단하잖아. 그쵸.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함수들을 추가적으로 네가 더 알고 있으면 기본 함수가 조금 변형이 되더라도 문제에 응용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야. 그 그래프들을 기본으로 해서 뭐 숫자가 바뀐다든지 앞에 상수가 곱해진다든지 아니면 뭐 숫자가 더해진다든지 그 평행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절대값을 씌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변형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죠. 그런데 선생님 더 많은 책을 봐야 되나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제대로 정리를 해둔다면 다른 걸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걸 특별히 안 해도 돼요. 즉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만이라도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그런 단원에 있는 그래프만이라도 좀 익혀둔다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볼게. 네. 자, 이 문제는 그래프가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네. 이건 어떤 형태의 그래프지? 지수함수, 증가함수 그래프 형태겠죠.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보여줬던 기본 개념에서 둘 중에 어느 걸 나타내는 거지? 네. 지수함수가? 네. 여기선 a가 2니까 1보다 크니까 첫 번째 그래프가. 맞아. 이제 이 형태의 그래프를 보고 그대로 그려주면 돼.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러면 간단하게 내가 그려볼게. 자,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x축이랑 y축, 그 다음에 원점 표시를 해줘야 헷갈리지 않아.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0,1을 지나지. 그럼 이 그래프에서는 0, 뭐를 지날까? 원래 1을 지나야 되는데 a가 곱해져 있으니까 아마 0,a를 지나지 않을까. 그렇지, 맞아. 0,a야.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가 0,4랑 b,16을 지난데, 네. 그럼 a 값은 4로 나오겠지? 네. 그러면 자, 이 그래프는 y는 4 곱하기 2의 x승이야. 네. 그럼 이제 이게 b,16도 지난데, 네. 그럼 b의 값은 뭐가 될까? 2의 b제곱이 4가 돼야 되니까 b는 2가 되겠죠. 그렇지, b가 2가 돼. 그래서 답은 6이 되겠죠. 그렇지,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을 익힌 개념 따라서 그려주고,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찾으면 돼. 네. 오케이. 이때까지 이제 진우랑 내가 다뤘던 거는 이제 기본적인 1단계 그래프 그리기 유형이야. 기본적인 개념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래프를 보고 그거랑 똑같이 따라 맞춰서 그리기. 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를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래프 형태로 바꾸는 연습이 또 필요해.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진호한테 숙제를 하나 내주려고 해. 진호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들 중에서 한번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어느 건지 한번 찾아보고 풀 수 있으면 한번 풀어서 다음에 가져와서 보는 걸로 하자.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기숙사로 돌아오자마자 그래프 그리기 삼매경에 빠진 진호군. 더 나아가 그래프로 나타내기 어려운 문제들을 찾아 풀어보는데 역시나 쉽지 않았던 걸까? 2차 멘토링 시간, 멘티에 폭풍 질문이 쏟아졌다. 밑이 다른 지수함수의 부등호를 비교하는 문제여서 일단 밑을 맞춰주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서 그렇지. 일단 4와 2분의 1을 2로 맞춰주고 4는 2의 제곱이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밑을 맞춰주고 나서 부등호 비교를 했거든요. 부등호 비교를 했어. 근데 이게 제가 원래 같았으면 3점짜리니까 부등호까지만 하고 이제 2차 방정식으로 그냥 끝냈을 텐데 이제 이걸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아직 못 그려보려 했는데 이제 지수에 2차 항이 있고 이제 뭐 마이너스 4가 있고 하니까 아직 그리기 어렵다. 네, 사실 힘들었어요. 이거 합성함수 형태거든. 네. 자, 이거는 y는 2x랑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를 두 개를 합성한 거잖아. 네. 그럼 일단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모두 그려서 생각을 해줘야 돼 처음에. 예. 일단 그러면 뭐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지?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자. 자, y는 2x에다가 이걸 넣은 거지. 네. 자, 그러면 일단 이 1이 되도록 만드는 x 값은 0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 2차 함수에서 0이 되는 값들은 0이랑 2지. 네. 그럼 0이랑 2일 때 이 합성함수는 1을 지나는 거야. 네. 오케이? 1을 지날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왼쪽으로 가면은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지지. 네. 그러면 y는 x에서 무한대로 작아지면 어디로 0으로 가? 수렴 하죠. 0으로 수를 마겠지. 반대쪽에도 똑같이 가겠지. 네. 여기도 한없이 무한대로 작게 가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처음에 부동호를 비교해 주는 게 요거잖아. 네. 그러면 여기다가 1을 그어가지고 아. 이 사이 값이 답이 되는 거지. 간단하지? 그러면 굳이 계산할 거 없잖아. 이 값 두 개 알지? 네. 이렇게 풀면 돼. 아, 이런 원리가 있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그래프가 여러 개가 나오면 혹시 그 어떤 걸 먼저 어떤 걸 정확히 그려야 되는지 혹시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자, 미지수가 색인 방정식을 풀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하지? 3개가 필요하겠죠. 그래. 그럼 미지수 2개인 방정식을 풀려면 2개가 필요하네. 자,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자, 문제에서 이제 식이 3개가 주어졌으면 그래프는 아마 3개를 그려야 될 거고 네. 식이 2개가 주어졌으면 그래프는 2개를 그려야 될 거야. 네. 자, 이제 그래프를 또 그릴 때도 식을 보면 이제 뭐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좌변, 우변에 또 2개의 식이 있을 거잖아. 이 2개를 따로 그리면 네가 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 좌변을 우변으로 넘기든 우변을 좌변으로 넘기든 최대한 하나의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개수를 줄이는 게 중요해. 그렇지? 근데 혹시 이 B79번 같은 문제를 보면은 이건 아예 이 두 그래프 사이에 접점이 없어서 등호나 부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 두 그래프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혹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것도 방금 말한 대로 일단 2개의 그래프를 네가 총 그려야 될 거야. 식이 2개니까. 네. 이제 그러면 위에 있는 그래프나 밑에 있는 그래프 2개 다 한쪽으로 식을 넘겨서 일단 각각 따로 그려줘. 네. 따로 그려준 다음에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합치는 기분이랄까? 이제 하나의 좌표평면을 그려서 네가 위에 그린 2개의 그림을 거기다가 그대로 옮겨주면 돼.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뭐 다른 문제 풀듯이 뭐 접점을 찾든지 뭐 영역을 찾든지 범위를 찾든지는 이제 그때부터 판단하면 되는 거지. 3단계는 이제 그래프 개형. 이제 어떤 유형의 그래프가 나오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 단계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총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접근해야 하는 4가지 과정이 있어. 성현군은 그래프 개형을 유추해 풀어야 하는 문제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파악했다. 그런 다음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주어진 식을 토대로 그래프 개형을 그렸는데 이때 함수의 개수와 함수들끼리 관계를 체크, 최대한 세심하게 그렸다. 마지막으로 조건을 대입해 그래프를 꼼꼼하게 분석, 구해야 하는 값을 찾아냈다.
특징적인 그래프들을 이제 네가 공책에다가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해. 네가 배운 두 개의 함수가 더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는 네가 배운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는 게 있을 거야. 세 번째는 네가 배운 그래프가 역수로 뒤집힌 경우가 있을 거야. 분수 형태 있지?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네가 배운 두 개의 함수나 여러 개의 함수가 합성 함수 형태로 돼 있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유형별로 그리다 보면은 그리는 공식 같은 게 아마 나름대로 보일 거야. 이런 건 연습을 해서 터득하는 게 필요해. 이제 나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한번 보여주면 자 봐봐. 성현군은 기본 함수들의 그래프 익히기와 주어진 식을 변형해 그래프를 그리는 단계의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자 여러 개의 함수가 섞여 있는 고난도 문제에 집중했다. 와, 근데 진짜 많이 가르쳤네. 그리고 문제를 접하면서 알게 된 다양한 유형의 그래프 개형을 노트에 정리하고 자주 복습을 했는데 특히 문제를 풀다가 풀이 조건이 보이지 않을 때는 자신이 정리한 노트를 활용. 풀이 힌트를 얻거나 그래프 개형을 살펴보는 등 개념을 다시 점검했다. 그래프를 이용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기본적인 그래프 말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해왔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프에 대한 집착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다른 친구들이 알아듣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프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래프로 풀고 그래프로 이해하는 개념은 그래프로 이해하는 것은 좋지만 그 외의 것들까지 전부 다 적용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들을 풀다 보면 여러 가지 그래프를 접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래프를 그려볼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맨날 멘토멘티 하는 게 아니니까 혼자 공부할 때는 혹시 어떻게 제가 그린 그래프가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블로그를 찾아가서 들어가 봐도 되고, 이런 블로그에서는 이제 뭐 그 개형이 어떻게 그려질 것이다 정도 설명해 주는데, 좀 이제 되게 독특하게 생긴 그래프들 있잖아요. 이때까지 봤듯이. 이제 그런 그래프들은 좀 뭐 어플로 봐도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도 그래프를 이제 수식만 입력하면 그려주는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따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깔아가지고 한번 입력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다. 사실 기대했던 대로 되게 신선했고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리는 공부법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제가 스스로 해야 될 텐데 이제 오늘 멘토링 했던 거 다 기억나서 공부법도 찾고 적용도 하고 기출도 풀고 그래서 수학 1등급 맞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표한 것은 반드시 이뤄내려는 강한 의지와 노력,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큰 꿈을 키워나가는 성현군. 그의 인생이 밝게 빛나기를 응원한다.